현재 아이리밋과 탭제츠의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법원이 승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스펜더비트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줄쳐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 스펜더비트의 경우는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한 것 외에도 XRP 투자자들이 리플사의 노력 없이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SEC의 주장을 반증하는 데에도 주된 관심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 기업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이 캄보라는 인물의 경우는 이제 피어투피어 결제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5초 만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플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발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1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샌드더비트를 사용하면 XRP 레저에서 트랜잭션을 이용하는데 3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좀 보다 보면은 뭔가 조금 우픈 느낌이 드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주말엔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지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코인 시장도 조금은 움직여주면 좋으련만 마치 본드라도 붙여놓은 듯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5% 상승한 19,16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74% 상승한 1,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XRP는 4.45%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4.03% 상승한 0.3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가격과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73%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이제 60%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이제 얼마 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 크립토 퀀티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018년 약세장 후반부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삼각 수렴을 만들다가 급락을 하며 최악의 바닥을 다지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수렴하는 흐름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죠. 이제 개별 종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하락장에서는 사실상 유사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빗썸의 경우는 가두리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주의가 필요로 한데요.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신고점 기준 이제 8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신고점이었던 8,270만 원에서 85%까지 하락한 1,240만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1만 불을 내주고 최대 8,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있는 말이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코인을 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인을 주워 담아야 할 시기이지 멀리하거나 손절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인데,
2018년 이제 마이너스 90%를 찍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한다면 코인에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원래 코인 투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1억 원을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남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려면 일단 자신이 들고 있는 코인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꼭 포함시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수익도 못 내는 이상한 프로젝트를 골라서 마이너스 90%를 맞고 견디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애증의 코인 리플 XRP의 가격도 저 모양인데도 이제 여전히 버티는 이유는 투자자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역사적 흐름에서 이제 해석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을 가질 수가 없죠. 이제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사이버캐피탈의 CIO 저스틴 본스가 비트코인을 향해 기술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 중 하나라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인 정보 보호 기능,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부족하여 유용성이 없는 순전한 투기성 자산이라는 근거를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오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가볍게 흘려 듣지만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코인에 또 물려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립토 마켓 투자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나 현재 전체적인 자산의 약세 모습이 보이고 있고 남아있는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75bp의 인상이 거의 확정된 지금 자산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이죠. 주식시장이 주말에 쉴 때 코인은 악재를 만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 비트코인의 기술적 측면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 거라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기술로만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비트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작업 증명 방식, POW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술을 이야기할 뿐 이제 그 이후에는 철저히 비트코인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발된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의 무제한 발행,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온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과 같은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알트코인들은 태생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주장하게 되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얹었다라는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열등하고 그래서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POW가 POS보다 더 우월하냐? 아니다. POS가 POW보다 더 우월하냐? 이러한 이제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매우 더딘 업그레이드조차 오히려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 재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려면 노드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시장 역시 현재 비트코인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정 없는 알트코인의 제도권화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소하고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해 타 코인과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죠. 이제 이러한 소식과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의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리플사 방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토록 애타게 찾던 윌리엄 힘먼 연설문이 드디어 리플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으로 보이는데, 이에 소송 관련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를 보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죠. 이제 주요 내용들은 해석을 해왔는데, 일단 제목에는 스펜더비트가 XRP 레저의 비트코인 거래가 5초 내로 이루어지며 SEC 소송에서 리플 지원을 선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스펜더비트라는 기업은 XRP 레저와 XRP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민간 기업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스펜더 비트가 SEC에게 리플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아미쿠스 브리프의 경우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닌데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아이리밋과 탭제치의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법원이 승인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펜더비트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스펜더비트의 경우는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이제 XRP 투자자들이 리플사의 노력 없이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SEC의 주장을 반증하는 데에도 주된 관심이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하였을 때 이제 미 SEC의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이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 리플의 친화적인 두 파트너사가 제출할 자료들은 사실 피고들이 먼저 밝혔어야 하는 부분이다. 두 회사는 XRP 토큰의 활용 사례까지 지금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SEC의 반박 논리에 이제 추가적인 반박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의 설립자 이자 CEO인 제이 캄보라는 인물이 피어투피어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5초 만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플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전송하는 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1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샌드 더 비트를 이용하면 XRP 레저에서 트랜잭션을 이용하는데 3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일단 이게 보다 보면은 일단은 뭐 리플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한 것은 XRP 투자자 입장에서 힘이 되지만,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겠죠. 이 소송 자체보다는 이것을 신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슨 본인들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약간 PPL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광고비는 어디다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튼 지원 기업이 하나 추가적으로 나왔고, 또 XRP 레저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XRP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뭔가 소송이 광고판으로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서 우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그중 일부 잘못된 모습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승천 후에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일명 빠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곧 세상이 끝나는데 말세에 이른 에서 뭐하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쓴 바울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크립토 윈터 침체장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추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늘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를 하지 않아도 투자에 관련된 포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아예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의 감을 잃고 기회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투자로 돈을 잃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 남들이 모두 매수할 때에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모두 팔 때에 따라서 매도하기 때문이죠. 이것만 반대로 해도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남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외롭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 블로그와 저와 같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예 관심을 끄지 말고 반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를 쉬는 것은 돈을 잃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투자를 시작했으면 돈을 벌 때까지는 쉬어서는 안 되죠. 매월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언제 매수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뉴스를 찾아보고 크립토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투자자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험들 하나하나가 공부고 이를 통해 나름의 투자에 대한 감 그리고 지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배우는 공부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배운 지식은 상당히 오래 기억이 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공포에는 워낙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전문가들조차 잠시 투자를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긴 뭘 쉴까요? 네, 이런 공포는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온몸으로 이 시기에 공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 체득을 해야 하죠.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언제쯤 끝이 날지, 자산 시장에 정말 봄은 찾아올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며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용기 있는 한 발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역사를 통해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찾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